9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자, 접한다고 했습니다. 접한다. 교점이 몇 개라는 뜻이겠어요? 교점이 한 개다 라는 뜻이고요.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동시에 지나는 점이므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동시에 식을 성립하게 하는 연립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두 함수를 연립한다는 거 y는 5x 더하기 2를 y 자리에 대입하는 대입법을 사용하시면요.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가 되고요. 자, 한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시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 5x로 넘어와서 만나면 마이너 4x 그리고 2도 넘어온다면 더하기 a-2는 0 되겠죠. 자,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했고요.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여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 판별식은 0이다 라고 접근하셔야 되겠죠. 자, 4분의 판별식 사용하기 위해서는 x의 개수의 절반 b-는 마이너 2라고 보시고요. b-제곱 마이너 a는 2였고요. c는 a-2 상수항은 여기 있는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값이 무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계산하시면 4 마이너 전개하시면 2a 전개하면 더하기 4 되겠죠. 는 0, 2a 넘겨주시면 8은 2a, a는 4라고 나오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뜻인데요. 우선 주어진 구간 안에서의 2차 함수를 떠올린다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미지수 k가 있더라도 우리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것은 최고차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꼭지점 구하는 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제곱식은 누굴 이용해서 한다 그랬죠? x가 있는 건 모두 사용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최고차항으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자, 2로 묶어주고요. x가 있는 건 다 사용합니다. x제곱 마이너 4x로 묶여 들어가겠죠? 바깥에 k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배의 x제곱 마이너 4x 완전제곱식이려면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댔으니 절반의 제곱 4가 필요하고요. 없는 4를 썼으니 빼기 4를 같이 해줍니다. 괄호 닫고 바깥에 더하기 k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제곱식은 반의 제곱까지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2배의 x 반의 전체 제곱이 사용되고요. 사용하지 않은 누구는 마이너 4는 2와 전개해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 8로 나가고요. 바깥에 기다리던 k와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꼭지점의 좌표는 2, 뒤에 거 그대로 마이너 8 더하기 k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꼭지점 찾았으니까요. 우리 그래프에서 여기 꼭지점의 x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그때 x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한 칸, 두 칸을 이동을 하면 그때 x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는 정의역을 누구에서만 보기 위해서 나는 x값이 0일 때 내 거죠. 등호 있으니까. 자, 0일 때부터 쭉 내려가서 가장 작은 데 찍고 올라가서 3일 때까지 요 핑크색 그래프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높은 때는 언제겠어요? 가장 높을 때는 x가 0일 때고요. 가장 낮을 때는 x가 2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무슨 값, 최대값, 최소값은 둘 다 y값을 의미하므로 x가 0일 때 y는 누구인지 주어진 식 어디든 넣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처음식, 문제에 주어진 처음식 있죠? 이 처음식에다가 x에 0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k만 남게 되겠죠? 자, 이게 최대값이므로 얘가 대문자 m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최소는 언제라 그랬죠? x가 몇일 때? x가 2일 때 x에 2를 대입하시면
x에 2를 대입하시면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꼭지점에 x좌표, y좌표가 그대로 최소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8 더하기 k가 최소값 소문자 m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았는데 아직 k를 몰라서 못 풀 것 같지만 그래도 문제에서 m-m을 하라고 했으니 k 마이너 8 더하기 k를 계산을 해주시면요. k 마이너 더하기 8 전개되는 거니까요. 마이너 k 돼서 누구와 누구가 k와 마이너 k가 사라지고 8 숫자만 남게 되어서 답을 3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부터 옳은 게 옳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봤더니 방정식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근을 판별하여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근이 몇 개가 있는가를 판별하라고 했고요. 개수가 모두 실수 개수이므로 판별식을 사용해 보는데요. 4분의 판별식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4분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 AC B-는 누구의 절반? 1차 항의 절반 되겠네요. 따라서 4분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 AC 되겠죠. 따라서 4 마이너 더하기 1 되어서 0보다 크다는 거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 되겠습니다.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역시 중근, 근의 개수를 판별하라는 입장이므로 판별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4분의 D를 사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누구가 B-가 2의 절반인 1일 겁니다. 따라서 B-제곱 마이너 AC 조심하세요. 이거 전부가 C입니다. 자, 계산을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0이어야만 하겠죠. 자, 그렇다면 계산해 볼게요. 1 마이너 전개한다면 3, 전개한다면 더하기 a는 0에 의해서 a는 계산하면 마이너 2 넘기면 2, a는 2다. 어머, 또 틀린 말 나왔네요. 니은도 거짓입니다. 자, 디귿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이것, 이 두 개가 무엇이고 근으로 가지고 1차,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며 근 두 개를 알려주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며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 두 근의 누구 자리랬죠? 합자리의 x 플러스 누구 자리랬죠? 두 근의 곱자리는 0꼴로 정리된다고 했었죠. 이 이유는 x 마이너 근으로 인수분해 x 마이너 근으로 인수분해 된 꼴을 전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x제곱 마이너 두 근의 합을 적어 보겠습니다. 두 근을 실제로 더한다면 2가 되겠고요. x 더하기 연결 두 근의 곱 1 더하기 루트 2와 1 마이너 루트 2를 곱한 것은 0. 자, 이것은 합차로 전개할 수 있을 테니 앞에 거 제곱 마이너 뒤에 거 제곱 되므로 마이너 1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x제곱 마이너 2x 마이너 1은 0에 의해서 디귿은 맞는 말 되겠네요. 보기에 기억 니은은 다 틀렸으니 디귿이 혼자 있는 게 답일 수밖에 없기도 하겠죠. 12번 문제입니다. 4차 방정식의 네 근이 마이너 1과 1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라.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x 마이너 근 하니까 더하기 1과 x 마이너 근 모양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x 마이너 근, x 마이너 근 이렇게 인수분해 된 형태였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4차식 한꺼번에 인수분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조립제법으로 차수를 낮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 1, 3차항 개수 a,
2차 항계수 A, 1차 항계수 11, 상수항 B였죠. 조립제법은요, 대입해서 0 되는 숫자로 하는 거라는 건 근으로 조립제법 하는 거예요. 자, 근 누구가 주어져 있으니 마이너 1이 주어져 있으니 마이너 1이라는 근 대입해서 0 만드는 숫자로 조립제법을 시도합니다. 자, 그냥 내려온다 1 곱해서 올라간다 마이너 1 그리고 더해서 내려온다 A-1 곱해서 올라간다 더해서 내려온다 곱해서 올라간다 더해서 내려온다 곱해서 올라간다 나누어 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B-10은 0이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B의 값은 10이라고 구해질 거고요. 다시 한번 조립제법이 가능한데요. 주어진 식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 이거 아직 3차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합니다. 이번에도 대입하여 무엇되는 수? 0 만드는 숫자, 근으로 조립제법 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의 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1로 조립제법, 그냥 내려온다, 곱해서 올라간다, 1, 더해서 내려온다, A, 곱해서 올라간다, 더해서 내려온다, 곱해서 올라간다. 더해서 내려온다 라고 되겠죠. 나누어 떨어져야 하므로 나머지는 0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A의 값은 마이너 11이겠죠. A, B 둘 다 찾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 마지막 식 있죠. 여기에서 나온 요 몫이 누구로 조립제법 인수분해 돼야 되니까 나머지 이 두 1차식의 곱, 요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만 하고요.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x제곱, a는 마이너 11이었으니까 마이너 11x, 마이너 11에다가 더하기라면 마이너 10은 0 되겠죠. 인수분해까지 갈 필요 없고요. 인수분해 잘 안 되더라도 실근이든 허근이든 근이라고 알파 베타가 주어졌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 1분의 마이너 11 따라서 11 되는 거고요. 누구는 알파 베타 곱한 값은 1분의 마이너 10 되므로 마이너 10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두근의 곱을 물었으니 마이너 10이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 더하기 1이다. 이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시작은 무엇이라고 봐야 되냐면요. 이것의 허근을 찾는 것부터 시작이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x세제곱 인수분해에서 허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 1은 0으로 넘겨오시고요. 1의 세제곱이라고 표현 가능하니까 x 마이너 1과 세제곱 없는 모양 2차식 x제곱 반대부 x 더하기 1은 0에 의해서 앞에 거가 0인 경우에 x는 1은 무슨 근? 실근이므로 뒤에 거가 0 되는 경우에 허근이 존재할 것입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근이 누구일 겁니까? 한 근이 오메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항 계수 1 전부 다 실계수 방정식에 허근이 존재하므로 누구도 근이다. 그것의 켤레근도 근이다. 오메가 바도 근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 1분의 1 마이너 1이 되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두근의 곱에 의해서 1분의 1, 1이 될 겁니다. 자, 이건 이거고요. 문제 조건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가 실수인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실계수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 더하기 1이다. 오메가는 허근이므로 허수에 1 더해도 허수겠죠. 허수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1이. 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 2차 방정식도 허근을 가지는 실계수 방정식이므로 켤레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 ax 더하기 b는 0의 한 근이 오메가 더하기 1이라면
실계수 방정식에 허근이 존재했으므로 그것의 켤레근도 근이다. 오메가 더하기 1에 바 붙인 것도 근이 되겠고요. 이것을 정리하시면 오메가 바 더하기 1 더하기 1은 켤레를 붙여도 어차피 실수 부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우리 이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야 A, B를 구해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오메가 더하기 1이라는 한 근과 오메가 바 더하기 1이라는 다른 근을 더한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 1분의 마이너 A, A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시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1 더해서 2 되겠죠? 그 값이 A래요. 문제에서 아까 구해놓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 1이었으므로 마이너 1을 적용을 한다면 A의 값은 1이라고 나오겠네요. 자, 이번에 두근의 곱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더하기 1이라는 한 근과 오메가 바 더하기 1이라는 다른 근을 곱한 것은 덩어리끼리 곱한 것이므로 전개하셔야 됩니다. 전개해 볼게요. 오메가 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까지 전개되겠죠. 여기에서 이 값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1분의 B가 되겠는데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라고 구했었고요.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 1이라고 구했고요. 더하기 1까지 마저 해주신다면요. 사라질 테니 B의 값은 1이라고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A도 1이었고요. B도 1이었네요. 따라서 둘이 더한 값은 2라고 해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Z와 오메가가 Z바 더하기 오메가는 0을 만족시킬 때 항상 실수가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두 복소수에 대해서 켤레와의 합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는 당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를 잡아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 Z가 먼저 나왔으니까 Z를 기준으로 식을 세워볼게요. Z는 A 더하기 BI 그리고 A, B는 실수라고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Z바는 A 마이너 BI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요. 주어진 문제 조건에서 Z바 더하기 오메가는 0에서 오메가는 마이너 Z바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 붙인 걸 데려온다면 마이너 A 더하기 BI가 되겠죠. 따라서 Z와 오메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수 부분의 부호가 다르네요. 자,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자, 이랬을 때 상상 실수가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보기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Z 더하기 오메가에 바 적혀 있는 거는요. 우리 바에 대한 성질은 각각의 바로 쪼갤 수도 있거든요. Z바 더하기 오메가 바라고 쪼갤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I, 즉 Z바였고요. 오메가 바는요. 오메가에 대해서 켤레를 내려오는 거니까 마이너 A, 마이너 BI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반대로 바꿔준 겁니다. 자, 계산을 하시면요. A랑 마이너 A는 지워지고요. 마이너 2BI라고 되겠네요. 항상 실수가 아닌 거 맞죠? I가 살아있네요. B가 0이라면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B는 0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허수가 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Z는 A 더하기 BI였고요. 마이너 오메가는 마이너 A 더하기 BI였어요. 자, 두 개를 뺀 것에 I를 곱하래요. 자, 알맹이 먼저 계산을 하면요. 마이너 2A, BI는 사라질 테니까 2AI가 됩니다. A는 실수였고요. A는 0일 수도 있죠? B만 0이 안 될 거라고 보장을 했었죠? 따라서 A가 0이면 얘는 실수가 되고요. A가 0이면 실수가 되고 A가 무엇이면 0이 아니면 허수가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항상 실수이거나 항상 허수라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에서는 항상 실수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항상 허수인 것 찾으란 얘기죠. 그래서 항상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거짓입니다. 해당이 되지 않겠고요. 자,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Z 곱하기 Z 바, 이거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기는 한데요. A 더하기 BI와 A 마이너 BI가 곱해진다면 합차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 BI의 제곱에 의해서 A제곱 그리고 B제곱 I제곱과 마이너가 만나서 더하기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각각의 제곱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나랑 나의 켤레의 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미 시험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숙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자 Z 곱하기 Z바 분의 오메가는 마이너 A 더하기 BI 그리고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의 마이너 BI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겁니다. 자, 분모는 변함이 없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분자를 간단히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르니까 지워지겠죠. 따라서 마이너 2a 되는데 i가 없어져 버렸네요. 이건 항상 실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실수가 아닌 것 구하라고 했으니까 해당되지 않겠네요. 니은 디귿 다 해당되지 않아서 기억만 3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2차 함수니까 x에 대한 2차식이겠죠. 그 2차식에 대해서 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근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다른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f-1을 구하라는 건 fx를 구해야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문제 조건부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 첫 번째 줄 먼저 사용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 a가 되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 1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는데요. 두 근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도 주어져 있으므로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x제곱 마이너 두근의 누구 자리, 합자리 x 플러스 두근의 누구 자리라고 했죠? 곱자리는 0에 의해서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과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바로 구할 수 없으니 통분해 주도록 합니다. 양쪽 분모 분자에 베타를 곱하고 알파를 곱한다면 분자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겁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는 식에 의해서 마이너 1분의 마이너 a가 되어서 a가 되겠습니다. 자, 두근의 곱은요.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각각이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시면 알파 베타 분의 1 되므로 마이너 1분의 1 역시 마이너 1이라고 나오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세울 때는요. x제곱 마이너 두근의 합 더하기 두근의 곱이라고 했죠.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나왔다고요? x 마이너 근은 0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했기 때문에 근이 되었기 때문에 이 꼴로 전개한다면 아래의 식과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요.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차항이 개수가 1일 때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그런 거고요. 2차항의 개수를 알 수 없는 fx가 어떤 모양일지 x제곱 더하기 몇 x 나가는 건지 뭐 3x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건지 이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모르는 문자를 K로 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로 묶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주어진 식 누구는 fx 더하기 x-1이라는 식은 어떤 모양으로 k배의 x제곱 마이너 두근의 합의 x 그리고 플러스 두근의 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마저 얘를 넘겨준다면 fx를 구할 수 있겠죠? fx는 k의 x제곱 더하기 마이너 ax 마이너 1 마이너 x 더하기 1이라고 넘어오는데요. 문제 조건은 f0은 마이너 1이었죠. 자, x에 0을 넣어봅니다. 0, 0 넣고 0 넣으면 무슨 식 됩니까? 마이너 k 더하기 1은 마이너 1 나올 테니까요. 여기서 k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k 넘어가고 1 넘어온다면 k는 2였네요. 아, 역시 k가 2였어요. 안 구하고 넘어갔으면 틀릴 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K값은 2가 정해졌고요. 이제 그러면 fx가 구해져 버렸나요? 아니죠. a를 마저 구해야 되겠죠. a를 마저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 f에 1 대입한 게 4라는 걸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1을 넣습니다. x에 1을 넣으면요. 2배의 1-a-1 그리고 -1 더하기 1 없어질 거고요. 얘도 없어질 테니까요. 마이너 2a가 4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 2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망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fx는 어떤 식이 되겠습니까? k와 2를 둘 다 반영하면 여기 식에다가 어차피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요. 자, fx는 무엇이라고 보겠습니까? 2배의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 1 바깥에 마이너 x 더하기 1이 있었다는 거죠. 자, 2x 제곱 전개하면 4x 마이너 x 만나면 3x 마이너 2 더하기 1 따라서 마이너 1 이것이 fx고요. f 마이너 1은 마이너 1 대입해서 2 마이너 3 마이너 1 마이너 2가 최종 결과가 나오겠네요.